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MBC 라디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그걸 좀 흉내내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년 넘게 방송을 하면서 해병대에 숨겨진 많은 사연들을 방송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는 작년 12월에 방송한 해병대 곤조가는 1939년 조명암 작사, 박시춘 작곡, 그리고 가수 김능자가 부른 그리운 그대라는 노래가 오리지널 원곡이다. 이 방송이 가장 보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해병대의 사연을 발굴해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과거 80년대 MBC 라디오의 프로그램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프로는 전국의 시골 농촌을 찾아다니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민요라든가 농사질 때 불렀던 노래들, 이런 걸 채록해서 그 노래를 들려주었던 아주 짧지만 나름 의미 있는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병대 곤조가, 이건 정식 군가는 아니죠. 하지만 대한민국 해병대 출신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노래, 따라서 그 가사 내용이 좀 문제가 있어도 분명히 해병대가 불렀던 노래, 저는 그 원조를 찾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노래, 아리랑. 역시나 지금 기준으로 그 가사를 보면 좀 문제가 있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이거는 요즘 같으면 여성단체에서 왜 남자만 여자를 버리고 가냐, 여자가 무슨 물건이냐,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안 그런가? 내가 너무 오버했나? 아무튼 또 다른 노래입니다만, 언니는 좋겠네, 언니는 좋겠네, 형부의 코가 커서 언니는 좋겠네, 헤이야 노야 노야, 헤이야 노야 노 어기여차 뱃놀이가 잔다, 형부의 코가 커서 언니는 좋겠네. 이것도 요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가사죠. 아니, 해병대 곤조가 당신만이 그리워서 떠리를 칩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외설적인 가사하고 형부의 코가 커서 언니는 좋겠다는 이런 은유적인 표현이 어떻게 똑같다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면, 그러고 보니까 해병대 곤조가가 확실히 문제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가사가 어쨌든 간에 해병대에게는 아리랑에 버금가는 노래, 즉 해병대 사제의 군가, 그 중에서도 60년대 후반에 불렀던 노래를 오늘은 과거 MBC 라디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그런 분위기로 한번 방송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병 218기 69년 10차, 즉 1969년 10월에 입대하신 분께서 저한테 이런 노래를 아냐, 이렇게 전화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해병 훈련소가, 훈련소 교가 같은 그런 군가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모른다고 했죠. 진짜로 전 이런 노래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딱 전화를 하시더니만 저한테 어디서 훈련을 받았소? 그래서 제가 저는 진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근데 왜 모를까? 진해에서 훈련을 받았다면서? 그러면서 하긴 나도 제대하고 나서 선후배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해병훈련소가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나만 쪼다가 되는 느낌이야.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좀 조사 좀 해줘. 이러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럼 혹시 해병대를 제대하시고 아니면 그 전에 육군이나 공군에 입대하셔서
그 육군 또는 공군의 훈련소가를 착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만 에이씨 내가 올해 75 해병대는 치매가 없어 이러시면서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나중에 그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가사 내용을 보니까 바다 뭐 또 해병 이런 가사가 나오는 걸로 봐서 타군 훈련소 노래는 아니라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통화가 된 김에 당시 해병대 신병훈련소에서 불렀다는 노래 몇 곡을 더 전화로 녹음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노래들을 들려드릴 텐데 노래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노래를 들으시고 좀 더 완벽하게 기억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오늘 소개할 노래는 방금 말씀드린 해병훈련소가 그리고 역시나 건전가요에 속하는 해양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금지곡이 되는 뭐 인천의 성냥공장 뭐 이런 그런 노래들 아울러 제가 처음 들어보는 노래 제목 뭐 돌리지 마라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천의 성냥공장 뭐 이런 노래는 다들 아시죠? 근데 저희 80년대와는 약간 다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녹음한 그 노래를 들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노가리 그만 풀고 해병훈련소가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다라 무찔러라 물러나지 않는 곳 힘과 슬기 사랑이 자라나는 곳 영원히 빛내자 우리 해병훈련소. 어떻습니까? 바다라 무찔러라 물러서지 않는 곳 힘과 슬기 사랑이 자라나는 곳 영원히 빛내자 우리 해병훈련소. 여기서 무찔러라 또 해병훈련소 이 두 단어만 없다면 힘과 슬기 사랑이 자라나는 곳 영원히 빛내자 저희 50년 전 초등학교 교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가에는 반드시 주변에 무슨 산이 들어가는데 뭐 통상 무슨 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근데 여기는 왜 천자봉을 안 집어넣는지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이 노래 말고 다른 분께서 상남훈련소가를 들려주셨는데 이 상남훈련소가에는 산이 들어갑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병산 사너리에 먼동이 터면 씩씩한 해병들은 찬이슬 맞고 정병산 산허리에 먼동이 트면 씩씩한 해병들은 찬이슬을 맞고 여기서는 드디어 정병산이라는 산이 들어갑니다. 근데 처음에 들려드린 진해 해병훈련소가 이 노래는 노래의 시작 부분부터 끝까지 이어서 한 게 아니라 중간 부분의 내용이라는 다른 분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어쨌든 두 노래 모두 노래 전체를 기억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일부만 녹음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분명히 이 노래들을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이 나타나시겠지만 2절까지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두 노래의 2절까지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이 나타나시면 제가 간단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피자 한 판, 유명 브랜드로요. 동네 피자 아닙니다. 그 정도는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여기서는 이런 노래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해양가. 당시 신병훈련소에서 부른 노래 중에서는 가장 점잖은 노래였다는 게 지금 이 노래를 부르신 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해양가 역시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기억해서 그걸 녹음한 게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강물이 흘러 흘러 한 곳에 이은 곳 바다로 가세 바다로 가세 내 나라 위에서 태극기 달고 물결은 출렁출렁 어기여 차 배 띄워라.
어떠십니까? 저는 군가 같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물결은 출렁출렁, 어기여차 배 띄워라. 특히나 이 부분 무슨 뱃놀이 가는 사람들 같아서 제가 배경 화면으로 조선시대 신윤복의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M1 소총을 우로 어깨총, 이 자세에서 오른팔을 이렇게 앞으로 좀 길게 빼면 총구는 뒤로 자빠지고, 그러면 이 자세가 바로 꽁총, 즉 꽁 잡으러 가는 사냥꾼의 자세. 교관들한테 호박해지죠. 아무튼 이런 꽁총 자세로 뱃놀이, 해병대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60년대에는 고무보트 훈련이 없었지 않습니까? 형부의 코가 커서 언니는 좋겠네. 헤이야 노야 노야, 헤이야 노야 노, 어기여차 뱃놀이가 아닙니다. 진해에서 8주 동안 훈련받고 이등병 달면 보병들은 눈물 고개를 박박 기어서 상남으로 넘어갔고, 상남에서는 정병산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해양가는 해병훈련소가, 그리고 상남훈련소가, 또 충무공순국정신, 다들 아시죠? 이렇게 시작하는 상륙전가와 더불어서 당시 훈련병들이 불렀던 아주 몇 개 안 되는 건전가요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중에 금지곡이 되는 싸제군가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목은 그러니까 교관이 행관에 궁관은 돌리지 마라, 궁가 시작, 돌리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이 얘기는 훈련병들이 자기들끼리 있을 때 조용히 몰래 부른 노래가 아니라 교관의 지시에 따라 밥 먹으러 갈 때, 또 사격장 갈 때 공식적으로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금지곡이 아니었죠. 근데 저는 진짜로 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해병대 노래 중에서 이건 제가 최초로 올리는 그런 특종, 그런 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돌리지 마라, 돌리지 마라, 내 밑에서 돌리지 마라. 살살 돌리는 그 바람에 신세 조진 사나이다. 못하는 것 올려놓고 살살 돌리는 그 바람에 그 좋던 육체 갈비만 남고 어떠십니까? 돌리지 마라, 돌리지 마라, 내 밑에서 돌리지 마라, 살살 돌리는 그 바람에 신세 조진 사나이다. 못하는 거 올려놓고 살살 돌리는 그 바람에 그 좋던 육체 갈비만 남고 신세 조진 사나이다. 여기서 저는 못하는 것 올려놓고, 그 못한다는 게 누군지, 또 그럼 그 사람이 그 좋던 육체가 갈비만 남았다는 그분을 얘기하는 건지, 아울러 그 밑에서 그 사람의 신세를 그렇게 조져놓은 사람이 누군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병대의 전투력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 그럼 방첩대나 중앙정보부에서 잡아다가 족쳤을 것 같은데, 또 누구는 해병대 전투력을 상승시켰다는, 그래서 그분들을 포항의 중앙대학 학생으로 불렀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연세가 60 안쪽이신 분들 중에서 이 노래를 불러보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실무에서 이 노래를 부르셨다면 그 부대 이름 좀 알려주십시오. 그 부대야말로 해병대 전통계승 최우수 부대, 뭐 이런 표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뭐 제가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인천의 성냥공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 해병대만의 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당시 젊은이들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 이미 이 노래를 마스터하고 군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육군 3, 4단 백골부대에서 전역하고 입학한 나이 많은 분이 한번 우리 과에 오셨는데, 나이는 많지만 같은 학년이에요. 같은 학번, 복학생이 아닙니다. 이분한테서 이 노래를 배웠습니다. 당시 여학생들 있는 자리에서도 그냥 불렀어요. 젓가락 두들겨 가면서. 근데 그 형님은 졸업 후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무튼 이 인천의 성냥공냥 아가씨, 이 노래가 만약에 육군에서 먼저 시작된 노래라고 하면 육군 출신들은 해병대의 곤조가를 욕하시면 안 됩니다. 가사를 보면 곤조가보다도 훨씬 질이 안 좋아요. 그 여자 그래가지고 시집갈 수 있겠어요? 우리 해병대는 그녀를 생각하면서 그 좋던 육체가 갈비뼈만 남도록 뭐 딴짓은 했어도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인천의 성냥공장 성냥 만든 아가씨 하루에 한갑 두갑. 이 노래는 대부분은 다 아시는 노래니까 시작 부분만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천의 성냥공장 아가씨는 하루에 한갑 두갑 이렇게 긴파일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육군 출신한테 배운 가사는 좀 다릅니다. 즉 하루에 한 개, 두 개, 1년이면 360개. 그러니까 매일 한두 개씩 감춰가지고 나오면 휴일을 빼도 1년에 한 360개는 모을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같은 인천의 성냥공장 아가씨인데도 불구하고 해병대 버전은 하루에 한갑, 두갑 이렇게 통 크게 노는데 반해서 육군 버전은 한 개 피, 두 개 피 이렇게 아주 소심하게 하지만 아주 안전하게 합리적으로 물건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해병대가 좀 무식하긴 해요. 그렇게 통 크게 놀다가 걸리면 그 좋은 직장 바로 잘리는 거죠. 그리고 보증 서준 집안 어른은 망신에다가 돈 갚아야죠. 조카 딸 잘못 둔 죄로. 그나저나 그걸 치마 밑에 감춘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불이 붙습니까? 그래서 일설에는 그게 일반 성냥이 아니라 딱 성냥이다. 그러니까 성냥만 가지고서 벽에다가 이렇게 확 긁어버리면 불이 붙는, 이거 서부 영화에서 그 찬손 부르튼 손, 찰스 브론슨, 그 수염 기르고 다니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가죽 장화에다가 긁어가지고 그래서 불 붙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딱 성냥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마찰에, 그 안이라는 거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치마 입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마찰에 의해 불이 붙었다. 이런, 저는 그게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그 성냥을 거기다 넣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불이 뭐 맘대로 붙대. 누군 성냥 안 써봤나? 근데 이 인천의 성냥공장, 이건 분명히 근거가 있는 얘기가 맞아요. 예. 불 붙은 거 봤냐고요? 참나 이게 그게 그렇게 궁금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 일제시대부터 인천은 우리나라 성냥산업의 메카였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인천에 가시면 지금도 성냥박물관을 구경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성냥공장 아가씨가 부산도 아니고 광주도 아닌 인천의 성냥공장 아가씨가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노래에 2절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학습한 바에 따르면 이 노래의 2절은 인천에 있는 성냥공장을 무대로 한 가사가 아니라 수원에 있는 닭광공장이었습니다. 제가 학습한 바에 따르면, 즉 거기서도 하루에 한 개, 두 개 치마 밑에 감추고서 퇴근을 했겠죠. 따라서 수원의 닭광공장 아가씨는 치마 밑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닭광에 노란물이 들어서 이 노래의 2절 마지막 부분은 수원의 닭광공장 아가씨는 노란 털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버전은 이게 수원의 닭광공장은 아가씨가 아니라 아저씨라는 아주 그럴싸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닭광을 그 바지에다 이렇게 바지춤에 감추고서 그러면 바지에다 넣으면 이제 아이 그게 좀 위장이 되잖아요. 이렇게 털렁털렁 뭐 그러면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것도 제법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수원의 닭광공장 아저씨는 노란 털.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많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이러면 오늘 부를 그 노래가 제법 많은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이러다 큰일 나요, 제가. 우리 애도 본단 말이에요, 이거. 오늘 못한 얘기는 조만간에 2편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인천의 성냥공장 이거하고 관련된 노래는 제가 직접 부르면 또 욕하시는 분이 계실 테니까 제가 아주 유명한 분이 직접 부르신 노래로 대신할까 합니다. 이걸 부르신 분은 코미디언 남보원 선생이십니다. 멜로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 뭐 같은 노래라는 거는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인천의 성냥공장 아가씨 하루에도 한각 두각 낙각이 12각 치마 밑에 감추고서 정문을 나올 때 치마 밑에 불이 붙어서 잠깐 붙어서 성냥공장 아가씨는 야단났네 큰일 났네 아가씨는 백갈매기 인천의 성냥공장 아가씨 하루에도 한각 두각 낙각이 12각 치마 밑에 감추고서 정문을 나올 때 치마 밑에 불이 붙어서 잠깐 붙어서 성냥공장 아가씨는 야단났네 큰일 났네
아가씨는 백갈매기. 잘 들으셨습니까? 이건 유명한 분이 부른 거니까 괜찮죠? 제가 아무리 망가진다고 해도 제 입으로 직접 부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욕하실 것 같아서 유명한 코미디언이 부른 남보은 선생이 부른 노래로 대신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여러 노래를 다루려고 했는데 이거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오늘 한두 시간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소개한 노래 여기에 관련된 또 다른 사연이 있으신 분은 전화 주십시오. 다음번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수십 년 전 과거에 불렀던 노래하고 관련된 재밌는 사연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960년대 후반 해병대에서 불렀던 노래를 몇 곡 소개해 보았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문제가 많은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땐 그랬다. 너무 나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보은 선생이 부른 방금 전 그 노래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의 송량공장 아가씨 하루에도 한각 두각 낙각이 12각 치마 밑에 감추고서 정문을 나올 때 치마 밑에 불이 붙어서 잠깐 붙어서 송량공장 아가씨는 야단났네 큰일 났네 이거. 아가씨는 백갈매기. 인천의 송량공장 아가씨 하루에도 한각 두각 낙각이 12각 치마 밑에 감추고서 정문을 나올 때 치마 밑에 불이 붙어서 잠깐 붙어서 송량공장 아가씨는
아가씨는 백갈매기